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서 나온 얘기고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목은 가장 멍청한 건 위험 신호가 왔음에도 그걸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댓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다른 댓글도 많은데 그 중에 좀 의미심장한 댓글 하나 가져왔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뼈저리게 공감되네요.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워렌 버핏의 말처럼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 정말 답이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이네요.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 그러면 그 논리대로라면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는 말도 되네요. 네, 굉장히 위험해. 지금 빠져있다는 말도 되네요. 왜냐,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모르면서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각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랑 뭐 언론 매체 이용당하는 거죠. 매일같이 이용당해도 이용당하는지 모르잖아. 지금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게 위험한 신호야. SNS에 막 그런 사진 같은 거, 인스타 같은 거 지금 업데이트하고 그 사진에 있는 거 그대로 밀어버리고 어떤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그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 있는 거 가지고 밀어버리고. 이런 말 하면 좀 제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한테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똑똑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멍청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는 세상의 어떤 그런 경험치기나 이 살아가는 질에는 이 가방끈하고 비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뭐 사교육도 받았고 대학교 나왔으니까 난 그래도 난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멍청하진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난 그게 더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 생각해봐. 대학을 꼭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팩트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대학교 나와가지고 대학교 전공 써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거의 없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멍청하게 반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네, 기분 나쁠 겁니다. 왜냐? 내 딴에는 그래도 뭐 수능 쳐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 대학교 나오고 4년 그래도 다녀가지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럴저럴 하다 보니까 전공 못 살려가지고 뭐 다른 일 하고 있고 한데 부모 형 당신이 뭔데 그렇게 얘기하냐? 저도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예요. 저도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대학교라는 게 엄청난 돈과 시간을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돈과 시간을 썼음에도 이걸 써먹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 뭐 그걸로 이제 학력을 이용해서 뭐 취업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취업도 못하게 되면 진짜 쓸데가 없는 거예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방끈이 길면 똑똑하다 생각을 해. 그거 봐야 말로 멍청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지혜나 여러가지 어떤 경험증이나 뭐 돈 모은 유형 이런 것들 뭐 관리하는 것들은 가방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거야. 가방끈이. 이거는 그 책이나 어떤 그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정작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금융지식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는 다 1도 가르쳐주지 않잖아요. 나몰라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10년 동안 그냥 주의식 교육만 주구장창 배워가지고 대학교 나와서도 솔직히 거의 뭐 반주의식이지. 그렇게 10년 동안 배우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뭐 지식에 대해 아는 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어떤 좀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 스스로 살아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 까먹는 경우도 많고 그 상태에서 나이 먹어서도 왜 사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지금 굉장히 그런 사람들 시선에 깔려있어. 제가 항상 영끌 비트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잖아요.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도 하는 사람들이 많아. 카푸어 하지 마라. 당신들이 가지고 뭐가 있냐. 그렇게 얘기해도 하는 사람은 계속해요. 왜냐?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위험을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아직까지 많아요. 왜냐? 본인이 하는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시사적적이라는 프로그램 얘기했잖아요. 그 영끌 비트 얘기했었잖아요. 그 비트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MZ 세대가 이번에 그 비트하면서 빚을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뉴스에서도 나왔었잖아요.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나왔던 사례가 전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비트 그 쉽게 말해서 빚을 내 가지고 은행이 이제 대출을 받아 가지고 했는데 손해를 무진장 많이 본 거예요. 많이 본 사람 3억도 있어. 엄청난 돈이죠. 그 젊은 나이에. 아마 그 돈을 갚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근데 거기 나온 사람들 전부 다 어떤 느낌이냐면, 빚을 줬기 때문에 이제라도 나하고 안 맞다. 그만둬야겠다. 내가 무슨 짓 하는 거냐. 좀 메타인지하고 나와야 되는데, 웃긴 게 돈을 모아서 갚을 생각보다 돈 있으면 또 투자해. 거의 도박이랑 똑같아, 하는 행동이. 근데 자신들도 도박에 생각하지 않지. 뭐 카푸어 같은 것도 보면 카푸 행동 자체가 위험한 거예요. 카푸 행동 자체가. 왜냐? 뒤가 없잖아. 그러니까 카푸어란 얘기는 뭐냐 하면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카푸어를 하지 않아도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넉넉하지 않은 사람이 비싼 차를 질러가 스스로 푸어를 자처하는 거잖아요. 원래 없는 사람이 차를 사버리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후달리잖아. 하다못해 여러분 외제차가 아니다 하더라도 국산차 정도만 끌어도 돈을 못 모아요. 나간 돈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차 사신 분들 중에 일시불로 차를 구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거의.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동차 매장 가면 뭐 현대기아, 뭐 쉐보레 같은 데 가도 일시불로 한 번에 차를 구입한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 20%도 안 돼. 대부분은 뭐냐? 한 선수금 얼마 내고 나머지 할부로 돌리고. 선수금도 안 내고 차를 사는 사람도 꽤 많아요. 올 할부로 해가지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60개월 할부로 하더라도 나가는 돈 장난 아니야. 왜냐하면 요즘 차가 국산차도 엄청 비싸요. 놀래 로짜야. 뭐 K5 풀업으로 하면 4천 가까이 됩니다. 4천 넘어가죠. 기본 옵션 조금만 추가시켜도 3천 넘어가면 깡통으로 사도 거의 3천 원짜리야. 거기다가 캐피탈 금리가 장난 아니거든요. 은행 금리도 올라가니까 캐피탈 금리도 같이 올라가죠. 그리고 특히 이제 캐피탈 금리는 은행 금리보다 더 높죠. 거기다가 이제 뭐 차 하면 뭐 보험료, 그리고 이제 고정비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해도 있잖아요. 왔다 갔다만 해도 숨만 쉬어도 한 100만 원 나갈 거야, 100만 원. 근데 내가 그 돈 내면 살아갈 수 있냐 말이죠. 그 돈 내고 뭐 기타 생활비 내고 용돈 쓰고 하면 앞으로 경제 상황에서 내가 버틸 수 있냐는 거지. 버틸 수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응? 그래서 난 대한민국에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해. 지금 뭐 플렉스 한다고 지금 먹고 살만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진짜 굶어 죽을 수 있어. 한 3년, 4년 지나봐. 진짜 굶어 죽는 사람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고독사라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뭐 병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지만, 굶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굶어 죽어. 돈 없어가지고. 지원 못 받다가. 고독사 현장 가보면 여러분,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 특수청소 하시는 분들 영상 같은 거 보면, 냉장고 열어보잖아요. 밥 해먹은 흔적도 없고, 먹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럼 오랫동안 밥을 안 해먹었다는 증거야. 그 굶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면 현대 사회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난 아니라고 생각하죠? 근데 살아가는 패턴이 그분들하고 거의 비슷해. 그거 보면서 여러분 경각심 느끼게 되는 게 고독사 같은 거 안타까운데 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 굉장히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날 거야. 여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래,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멍청한 사람들 많아, 여러분. 위험신호가 왔음에도 모르는 사람들 많아. 어? 스스로 위험을 자체했음에도 희망 회로를 돌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떡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난 그런 게 좀 안타까워. 너무 근시안적인 마인드예요. 근시안적인 마인드. 특히 젊은 친구들 중에 근시안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자면 100세 동안 어떻게 살지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림을.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가 아니야. 왜 단거리처럼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사람들 행복해 보이는 게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나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나라는 척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잘 사는 척, 열심히 사는 척, 예쁜 척, 잘난 척, 행복한 척. 그 척을 어디서 많이 하냐? SNS에서 많이 하죠.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하죠. 미식가님 솔직히 여자분이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여자분들 그런 거 많이 하잖아. 행복한 척을 정말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은 잘 나가는 척을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하고 여자분들은 행복한 척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합니다. 네. 남자는 자기가 잘 나간다는 증거가 이제 외제차나 아니면 고층 건물이나 아니면 어디 좋은 데 가서 찍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나 먹고 살만하다. 어때 부럽지 이런 거고. 여자분들은 어디 이제 휴양림 같은 데 가가지고 예. 비키니나 이제 수영복 사진 찍고 원피스 같은 거 입어가지고 이제 선글라스 하나 끼고 가장 이제 그 볕이 좋은 데서 사진 찍고 그런 걸로 나는 이렇게 휴식을 만끽하니까 행복해. 물론 행복한 사람이 정말 있겠죠. 근데 인스타그램에 가장 무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속 알매를 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플리블라 같은데. 속 알맹이를 절대 안 보여줘. 과연 여러분 속 알맹이를 봤을 때 그걸 정말 행복하다, 잘 산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봐봐. 여러분 행복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행복하기 힘들죠? 잘 살기 힘들죠? 성공하기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야. 점점 가면 갈수록 있잖아.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가식을 해. 네. 자신의 속 마음을 있는 그대로 끄집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가식이 증폭이 돼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그 가식을 또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 예. 지금 위험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굉장히 위험합니다. 가계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연끌하신 분도 위험하고, 비트하신 분도 위험하고, 돈 안 모은 분도 위험합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지. 희망으로 돌리지 마세요. 희망이로라는 거는 내가 정말 희망적으로, 객관적으로 살았을 때 희망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행복하려면,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행복하려면 적은 것에 만족해야 돼, 적은 것에. 남들이 하는 거, 막 삐까뻔쩍한 거 가가지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무리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적은 것들을 만족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근데 그런 걸 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에 현재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왔어요. 위험 신호가 왔습니다. 금리 올라가는 게 위험 신호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위를 지금 물가도 올라가죠. 불경기에다가 물가 올라가고 위험 신호 두 가지. 객관적으로 두 가지. 확실한 두 가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 거래 안 됩니다. 완전 안 되죠. 이 세 가지. 객관적으로 확실한 거 세 가지. 이거 감지 못하면 앞으로 골로 가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정신 못 차리는 사람도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나라에서 봐주겠지, 구제해주겠지, 그딴 마인드 사시면 안 돼요. 뭘 구제해줍니까? 내가 빚졌으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갚아주겠지, 탕감해주겠지, 나 같은 사람 지원해주겠지. 그렇게 살고 싶어? 연명하면서? 그게 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제부터라도 확실하게 멘탈이지 하시고,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편하게 그냥 한가치고 놀 때가 아니면, 뭐 내가 돈이 많고 능력이 좀 놓아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내가 이 상황에서 놀아도 되는지, 내가 지금 벌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내가 지금 장상 상태가 얼마나 되는지, 여기서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아졌을 때 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